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님이라면 누구나 겪어봤을 상황일 텐데요. 특히 겨울철에는 고양이 모량이 많아지면서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털이 심하게 엉키면 움직일 때마다 통증 때문에 고양이들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털이 엉키고 나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엉키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 전문 스튜디오 아워플래닛의 루이 집사입니다. 저는 고양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고양이 촬영 전문가로서 고양이 촬영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모 고양이 털 관리법입니다. 털이 엉키는 이유는 단순히 털이 길어서는 아닙니다. 우리 루이처럼 페르시안이나 브리티시 롱헤어처럼 언더코트가 굉장히 촘촘하고 가는 솜털 같은 재질을 가진 친구들이 특히 잘 엉킵니다. 고양이의 솜털 같은 털이 움직일 때마다 서로 비벼지면서 서로 감기고 엉키면서 죽은 털이 빠져나오지 않아 뭉치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겨드랑이 안쪽이나 사타구니 안쪽, 귀 뒷부분이 자주 뭉치는데요. 심한 아이들은 엉덩이까지 뭉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피부 통풍이 되지 않으면서 습진이나 피부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하면은 전체 미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브러쉬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양이가 빗질을 좋아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저희 스튜디오 작가님이신 제제 집사님께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제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웃플래닛 제제 집사입니다. 제가 일단은 브러쉬를 어떤 걸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고양이들이 보통 빗질을 싫어하기 때문에 양이들의 거부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제품들이 많거든요. 저도 과거에 이런저런 제품 많이 써봤는데 대부분은 털이 엉키는 걸 방지하고 풀어주는 데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가장 기본이 되고 필수로 사용하셔야 되는 건 바로 이 슬리커 브러쉬예요. 털이 엉키기 전에 이제 풀어주는 데 가장 효과가 탁월하고 겉털하고 속털을 이제 같이 관리할 수 있고요. 슬리커에는 소프트 타입하고 하드 타입이 있는데 하드 타입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핀이 되게 뻣뻣해요. 그래서 빗질을 했을 때 피부가 많이 당겨져서 고양이들이 좋아하기 좀 어렵고, 소프트 타입은 이제 핀이 부드럽고 유연해서 고양이한테는 소프트 타입을 더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소프트 타입인데 이 제품은 핀이 좀 밀도가 더 높고 촘촘해요. 그래서 장점은 빗질을 조금만 해도 효과가 되게 좋아요. 2번 할 거 1번만 해도 되고, 단점은 하드 타입처럼 아무래도 촘촘하니까 핀에 한 번에 털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딱 많이 당겨져서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핀이 너무 촘촘한 제품도 고양이에겐 조금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핀 끝이 아플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빗질을 할 때 브러쉬를 막 깊게 넣어가지고 막 팍팍 긁고 막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생각처럼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머리에 대고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은 아프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추가로 하나를 더 한다고 하면 요 콤브러쉬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좋아요. 이제 빗질 다 하고 정리하는 거 용도로 하셔도 좋고, 엉킨 부위가 남아 있는지 그런 거 체크하는 용도로도 좋아요. 저는 이걸 스며들기 신공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아주 서서히 적응을 시켜야 돼요. 일단 그 전에 중요한 건 빗질을 아무 때나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고양이들이 노곤노곤 할 때 있잖아요.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이제 막 따뜻한 데 가서 애들이 녹아있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아무래도 고양이들이 터치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단 해주시는 게 좋고요. 순서대로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브러쉬에 대한 거부감을 이제 좀 줄이는 건데요. 고양이들이 이렇게 턱이나 뺨 같은 데 긁어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 손에 브러쉬를 들고 이렇게 쥐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하고 브러쉬가 조금 이렇게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터치가 되도록 해주시면 돼요. 브러쉬에 대한 거부감을 좀 줄이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다음 2번째는 이제 브러쉬로 좋아하는 부분만 이렇게 긁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제 같은 경우는 정수리나 이렇게 뺨, 그리고 턱 밑에 이런 데 좋아하거든요. 고양이가 좋아하는 데만 브러쉬로 이렇게 긁어주세요. 노곤노곤 할 때 해주시고, 손도 쓰셔도 되고요. 브러쉬로 고양이가 좋아하는 데만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브러쉬에 대한 거부감이 이제 어느 정도 사라졌다 생각이 드시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브러쉬로 좋아하는 곳을 긁어주다가 이렇게 뭐 한 10번 정도 좋아하는 데만 긁어주다가 싫어하는 데를 한번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배 같은 데 아니면 뭐 겨드랑이라던가 좋아하는 데를 계속 해주다가 싫어하는 데도 한번 해주시고 좋아하는 데 계속 해주시다가 싫어하는 데 한번 해주고 이제 제재는 이제 이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다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서 싫어하는 곳의 빈도를 조금씩 늘려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설명드린 게 여기까지가 스며들기 신공 설명드렸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이 이렇게 금방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고 몇 주 몇 달에 걸쳐서 서서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고양이마다 물론 이제 편차가 있겠지만 천천히 이게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빗질을 이제 어느 정도 좋아하게 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좋아하는 곳을 더 많이 긁어주시고 싫어하는 곳보다는 좋아하는 곳 위주로 천천히 살살 이렇게 해주시는 게 꼭 중요하다는 점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리 관리해도 뭉친 털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과감하게 조금이라도 뭉친 털을 잘라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고양이들은 털 자르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이렇게 큰 가위들은 들고서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고양이들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자수 가위를 추천드립니다. 절삭력도 좋고요. 이렇게 손에 숨겨서 조용히 다가가서 고양이 털을 자를 때도 아주 유용합니다. 뭉친 털을 자를 때에는 가위를 수평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두고 자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고양이 털은 사람보다 3-4배 얇기 때문에 앞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털인 줄 알고 잘랐는데 뒷면은 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고양이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 고양이도 그랬고요. 그래서 고양이 뭉친 털을 자를 때에는 고양이 가위 날이 수직으로 든 다음 안에서 바깥으로 가위 날이 통과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잘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꼭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가위날이 통과되는 걸 확인한 뒤에 잘라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빗질은 단순히 고양이를 예쁘게 만드는 미용만이 아닙니다. 장모종 고양이에게는 꼭 필요한 건강관리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 그리고 고양이 털이 뭉치기 전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양이에게도 그리고 집사에게도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단모 고양이도 꼭 빗질 해주셔야 돼요.